승무패 7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톤빌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독식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본머스 사이드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난적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도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이 체력적인 누수를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아스톤 빌라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듀란 선수와 와킨스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좋다는 점, 그리고 2선 공격수 로저스 선수까지 맹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빌라가 공격력이 살아나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아스톤 빌라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존 맥킨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맥킨 선수까지 활약에 가세를 해준다면 빌라가 홈발을 받으면서 본머스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아스날과의 홈경기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날이 수비수 살리바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본머스가 수적 우위 속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어쨌든 우승 후보인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본머스도 기세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이 본머스도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본머스 특유의 측면 공격을 앞세운다면 빌라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는 이유는 양 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해 봤을 때 빌라 쪽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15.49골로 아스톤 빌라의 13.6골보다 오히려 기대 득점은 더 본머스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득점은 10골, 아스톤 빌라는 14골로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본머스보다 아스톤 빌라가 뛰어난 모습이 있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아스톤 빌라가 앞선다는 점에서 그래도 빌라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아스톤 빌라의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본머스가 직전 아스날을 꺾었다는 상승세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본머스 사이드 이변픽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 승리가 배당이 다소 높다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홈팀 브렌트포드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데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 성적 전체의 1등을 달리고 있고, 홈에서의 득점력 역시 11골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강력한 홈발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포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 그리고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었던 주전 공격수 위사 선수까지 직전 맨유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가 출격이 가능한 브렌트포드이고, 이 측면 공격수 담스고르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브렌트포드의 최전방 3총사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가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 역시 3골로 2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홈발 그리고 은베우모와 위사의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입스위치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현재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입스위치가 역습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골로 첼시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입스위치도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도 입스위치가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입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 역시 리그 3경기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선두를 달리고 있고 브랜트포드가 제공권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공권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입스위치가 어려움을 겪는 면이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입스위치가 주전 측면 수비수 띠양제부 선수와 중앙 수비수 그리브스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입스위치의 수비 공백을 고려했을 때 브랜트포드가 강력한 홈발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요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요 승리 쪽에 투표율이 62%나 몰려 있는데 조금은 과하게 몰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1승 2무 1패, 최근 5경기에서도 1승 3무 1패로 무승부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알라베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5패로 무승부가 없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라요 대 알라베스 단통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 팀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외로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라요 역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의외로 압박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압박 라인을 올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낮은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6%로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48%로 50% 미만의 점유율을 갖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을 올리지만 점유율까지 높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전개를 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롱패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알라베스가 경기당 평균 롱패스가 두 번째로 많고 라요 역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때려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라요가 48%로 점유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번 경기 홈팀이기 때문에 라요가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알라베스가 40%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볼 역습을 감행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마요르카 다음으로 롱볼 패스 정확도가 높은 팀이 바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의 롱볼 역습에도 충분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외로 양 팀 모두 압박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의 롱볼 역습에 이렇게 취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원래는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알라베스 쪽 이변까지 노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폴더스를 줄이기 위해서 무승부로 타협을 받고, 제가 무승부로 타협을 본 이유는 알라베스 쪽에 현재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 중앙 수비수 아카르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라베스가 전력 누수가 심하고, 알라베스가 최근에
4연패 과정에서 4경기 11실점, 수비 불안감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도 5경기 1승 4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라베스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양 팀의 상성이 비슷하다는 점과 알라베스의 롱볼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라요 역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인 48%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의도치 않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알라베스가 좀 더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볼 역습을 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요 쪽 투표율 62%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알라베스의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풀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무승부 빵꾸가 뚫릴 가능성이 높고, 저처럼 투포를 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시고, 투폴에 여유가 없으시면 단통 무승부, 아예 지우고 가실 분들은 지우개 찬스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5대5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5대5로 보는 이유는 양팀 모두 해볼 만한 요소가 있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영입생 측면 공격수 은디아예 선수가 리그 4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에버튼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은디아예 선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이 드와이트 맥닐이라는 측면 공격 자원을 측면이 아니라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닐 선수가 10번 롤에서 최근 모든 대회 8경기 4골 3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에버튼이 이번 시즌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제공권 1등, 이 세트피스 득점 역시 4골로 1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롱볼 정확도도 1등이기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 강력한 피지컬 축구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롱볼 정확도에 또다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풀럼의 약점 중에서 가장 약점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롱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볼 정확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롱볼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제공권 측면에서도 에버튼에게 상당히 밀리는 풀럼이라는 점에서 에버튼 특유의 롱볼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롱볼 공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에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풀럼 역시 해볼 만한 것은 우선 상대 전적 면에서 풀럼이 에버튼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풀럼이고, 이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션다이치 감독 상대로 5승 2무 2패의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감독과의 상성 면에서도 풀럼이 좀 더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풀럼의 주포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이번 시즌 상당히 부활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풀럼인데, 이 시즌 초반에 에버튼이 토트넘과 브라이튼 상대로 대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측면 수비가 허물어지면서 굉장히 대패를 당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브라이튼보다도 현재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난 풀럼이 측면을 후벼판다면
에버튼의 측면 수비를 공략을 하면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 역시 해볼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인 안데르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롱볼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상위권인 선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팀 내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에버튼에게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풀럼이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수비수 안데르센까지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전히 에버튼 역시 고공 뚝배기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갔는데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도 충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라스팔마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요르카보다도 훨씬 더 먼 섬 지역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원정팀이 고생을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지만 확실히 핵심 자원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이번 시즌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라리가 9경기에서 3무 6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5경기에서 3무 2패 승리가 없지만 그 3무승부의 상대가 바로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 베티스처럼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스팔마스가 홈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수 파비오 실바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라스팔마스의 에이스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자원인 모레이로 선수 역시 5경기 3골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지로나를 상대로는 10경기에서 3무 7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라스팔마스가 지로나 징크스를 한번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3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은근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팔마스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의외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스팔마스 역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의 평균 점유율이 57.6%, 라스팔마스가 거의 비슷하게 57.2%로 양팀 모두 평균 57%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점유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패스 횟수 역시 지로나가 3번째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5번째로 많을 정도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 것 역시 상당히 비슷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술 상성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 맞대결을 살펴보면 지로나가 모두 승리를 거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61% 가져갔었고 지로나는 자신들의 스타일을 버리면서 39%의 점유율만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던 지로나가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점유율이 어떤 팀이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롱볼을 때리는 팀이 아니라 쇼패스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점유율까지 극도로 높이면서 짧게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은 0골로 역습이 그리 강력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라스팔마스 입장으로서는 지로나가 역습에 강점이 없다는 건 역시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 슬로반과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에서는 확실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시즌 원정 경기,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지로나가 1승 2무 2패로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공격수 아벨 루이즈와 브리안 힐, 포르투, 지간코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 역시 지로나의 주중 챔스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여파, 원정에서 떨어지는 성적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이 나오면서 라스팔마스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라스팔마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승무패로 지우고 싶지만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우세를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엘 클라시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외로 최근 양팀 모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양상이 나온다면 이 엘 클라시코가 최근에 난타전 구도가 많았었지만 의외로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의 좋은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양팀의 맞대결이 모두 10경기에서 5승 5패로 승패가 갈렸던 흐름이 있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친선전을 제외하면은 공식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 쪽의 현재 투표율이 48%로 근소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도 4대1 대승을 거뒀고 측면 공격수 하피냐가 미넨전 3골,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 최근에 9경기 11골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알 같은 경우에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주중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음바페 선수까지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부상이 있는데 주전 골키퍼 레알의 쿠르투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바르셀로나 역시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정자적인 측면 역시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 양팀의 공식전 맞대결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레가네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레가네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 보자면 그래도 셀타비고가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현재 셀타비고 쪽으로 투표율이 53%나 몰려있지만 이 레가네스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것이 이 셀타비고가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경기에서 17골을 실점을 하면서 최다 실점 공동 4등을 달리고 있는 셀타비고이고 무엇보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4경기 1승 3패로 상당히 부진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뜬금포로 이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4무 4패에 8경기 승리가 없었고 핵심 공격 자원인 후안 크루즈 선수와 알레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라리가에서 10경기 6골,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이 7.1골, 실제 득점도 6골로 가장 적은 득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6골, 토탈 17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가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셀타비고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까지 퇴장 징계에서 복귀가 가능한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셀타비고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레가네스가 그래도 홈에서 은근히 저력이 있는 모습이 있고, 셀타비고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뜬금포 레가네스 사이드의 이변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레가네스의 승리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소신껏 무패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